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9월 넷째 주 증시 여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국내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한 주였는데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관점은 유동성의 힘에 의한 추세 상승 과정임을 유지합니다. 미국 시장은 주중에 3200선 아래로 하락했다가 금요일 밤에 회복하고 마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던 한 주인데 현재의 이런 그 변동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의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영상에서 인텔에 대한 어떤 올바른 평가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당시 인텔의 종가가 48달러, AMD의 종가는 78달러였습니다. 인텔이 금요일 종가 49.94, 그 다음 AMD는 78.06달러입니다. S&P 500 지수의 어떤 추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그 종목인데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AMD보다는 인텔 쪽에 가점을 두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시면 형태가 좀 애매하네요. 마치 쌍봉을 만든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대로 현재 중요한 위치를 지지하고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면 나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이 부동산을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금융시장을 중요시하는지 드러날 겁니다. 뉴스를 통해 밝혀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은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호한다죠.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달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1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160원까지 하락했던 달러화가 급반등한 것인데요. 지난주 내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기준선으로 보고 있던 93.5를 넘어서 95를 향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유럽의 경제 봉쇄 가능성이 대두된 데다가 미국의 추가 부양 조치가 정치적인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금값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대로 달러화 가치가 계속 상승할지는 의문입니다. 달러 가치 상승을 쉽게 묵인하기는 힘들 텐데요. 다만 코로나라는 복병과 함께 미국 정치권이 추가 부양 조치 관련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황이 좀 유동적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전 저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반등이었냐 아니면 추세 상승인가? 개인적으로는 반등이라고 봅니다. 즉 달러 가치는 다시 하락한다라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대 인플레율과 방향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달러 이야기는 이미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만 금값이 하락한다면 주가 역시 비슷한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물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이 부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기정사실화 된다면 단지 국채 문제가 아니라 증시가 금값처럼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이 투자 방향에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낙관론과 비관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여전히 붉은 선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저축보다는 투자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일단 주식시장에 유리한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엔 이래저래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결국 관료를 포함한 지배계층이 결정하게 됩니다. 갖가지 정책을 통해서 말이죠. 만일 증권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정책을 펴면 굳이 부동산 부양책을 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유동성의 방향이 부동산으로 다시 쏠릴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요. 이건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은 경제지표입니다. 24일이었죠.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인데요. 일단 실업 관련 수치는 예상치와 비교해서는 좀 나쁘게 나왔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8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8% 증가해서 예상보다는 좋은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청구가 4,000건 정도 증가해 있고 계속 청구 이거는 16만 건 정도 감소한 상태 1258만 건입니다. 4주 평균 수치들을 보면 3만 5천 건 또는 47만 8천 건 정도 감소한 그런 것 결과로 추세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시더라도 신규나 또 계속 청구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9월 19일까지 집계분입니다. 이게 90만 건 아래로 내려온 후에 큰 변화 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이 아직 멀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25일에는 8월 내구재 주문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핵심 내구재 주문이 전월 비해서 0.4% 증가, 운송수단을 포함한 일반 내구재 주문 역시 0.4% 증가해서 예상치보다는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전월의 수치에 비하면 많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좀 결과가 안 좋죠. 이건 일반 내구재 주문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이 그만큼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투자할 때 참고해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영상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미국 증시가 주말에 반등을 했는데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다시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